안녕하세요. 톰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의심해 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손절하고 나면 꼭 그 자리에 반등하는 거. 내 손절 라인만 콕 찍고 올라가는 느낌. 이런 게 다 우연일까요? 9년 동안 차트를 보면서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데이터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2파 조정이 끝났다고 봅니다. 차트도 맞고 거래량도 줄었고 이제 3파 상승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롱을 잡습니다. 그런데 잠깐 올라가는 척 하더니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아래로 꽂습니다. 내 손절 라인을 찍고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비트코인에서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겪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하필 그 자리에서 찍어 내릴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2파 조정이 끝나는 자리, 거기는 모두가 롱을 잡는 자리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보는 사람도 안 보는 사람도 여기가 바닥이다, 이제 오른다 하면서 다 같은 자리에서 롱을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격 아래, 바로 아래 손절 주문이 산처럼 쌓입니다. 다들 비슷한 자리에 손절을 걸어두니까요. 누군가 그 손절 더미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이 손절을 부르고 청산이 청산을 부르면서 가격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청산이 정확히 뭔지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빌린 돈으로 포지션을 잡습니다. 레버리지라고 하고 10배 레버리지를 하면 내 돈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짜리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가격이 반대로 가면 손실도 10배라는 겁니다. 손실이 내 원금에 가까워지면 거래소가 강제로 포지션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청산이에요. 10배는 10%만 빠져도 청산, 100배는 1%만 빠져도 청산입니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청산 라인이 진입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우수수 청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트레이더의 약 90%가 돈을 잃습니다. 10명 중 9명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잃은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이긴 10%에게 가고 상당 부분은 거래소가 가져갑니다. 90%가 잃는 게임을 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잃을 때마다 수수료를 떼면서요. 그럼 거래소가 청산으로 어떻게 버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 청산 수수료입니다.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때 거래소가 별도의 수수료를 떼갑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짧은 시간에 막대한 수익이 됩니다. 둘째, 보험 펀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청산이 일어나는 가격과 진짜로 돈이 0이 되는 파산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익을 거래소가 보험 펀드라는 이름으로 가져갑니다. 정리하면 트레이더는 청산당해서 돈을 잃는데 거래소는 그 과정에서 수수료도 받고 차익도 챙깁니다. 청산이 많을수록 거래소가 버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잘 안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ADL이라는 겁니다. 오토 디레버리징, 자동 디레버리징이라고 해요. 보험 펀드로도 손실을 못 메우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동합니다. 그런데 누가 당하는지 아세요?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입니다. 수익이 높고 레버리지가 큰 트레이더가 가장 먼저 강제로 포지션이 닫힙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큰 수익을 내고 있어도 거래소가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청산 맵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위아래 청산이 몰린 구간이 색으로 표시됩니다. 위쪽 빨간 구간은 숏 포지션들이 청산되는 가격대고요.
아래쪽 초록 구간은 롱 포지션들이 청산되는 가격대입니다. 색이 진하고 막대가 길수록 그 가격에 청산 대기 물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가격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면 큰 청산이 터질지 미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장은 이 청산이 몰린 구간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많은 곳, 그러니까 청산 물량이 쌓인 곳을 향해 가격이 빨려 나가는 겁니다. 이걸 알면 함부로 남들 다 거는 자리에 손절을 두지 않게 됩니다. 청산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연쇄 반응이에요. 가격이 떨어져서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 그 포지션은 시장의 강제 매도로 나옵니다. 그 매도가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더 떨어진 가격이 다음 청산을 부릅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이어져요. 자동 청산 엔진이 이걸 순식간에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평소엔 안 빠지던 가격이 한번 청산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내 손절 라인만 정확히 찍고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청산 더미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왜 100배 레버리지를 허용할까요? 100배면 1%만 움직여도 청산입니다. 누가 봐도 위험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거래소가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권하는 곳도 엄청 많습니다. 이유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청산이 자주 일어나고 청산이 자주 일어날수록 거래소는 수수료의 차익을 더 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선 사람들이 높은 레버리지로 자주 청산당하는 게 이익인 거죠. 물론 거래소가 직접 가격을 조작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환경을 유지할 동기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의도냐 구조냐 그건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이제 제 솔직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년 동안 비트코인 차트를 받고 스탑 헌팅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특히 제가 느낀 패턴은 이거예요. 이파 조정이 끝났다고 본 자리, 그러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롱을 잡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거대한 거래량으로 찍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런 일은 거래량이 없는 시기에 유독 심합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호가가 얇아서 적은 물량으로도 가격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산한 시장일수록 이런 움직임이 잘 나옵니다. 제가 이걸 의도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9년을 본 사람으로서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실제 제가 쓰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첫째, 익절을 짧게 잡습니다. 큰 거 한 방을 노리다가 청산 당하느니 짧게 먹고 짧게 빠져나옵니다. 방향이 확실해지기 전까진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둘째, 파동과 RSI 거래량을 같이 봅니다. 한 가지 지표만 믿지 않습니다. 파동으로 자리를 보고 RSI로 과열을 보고 거래량으로 진짜인지 확인합니다. 세 개가 맞을 때만 움직여요. 셋째, 진입하기 전에 손절을 먼저 정합니다. 들어가고 나서 정하면 늦습니다. 어디서 틀렸다고 인정할지를 진입 전에 정해두는 겁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도 스탑 헌팅은 엄청나게 당합니다. 특히 거래량이 없는 현재 같은 시기에는요. 한 가지 더 손절 위치에 대한 팁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모두가 거는 자리에 손절을 두면 거기가 바로 청산 사냥의 표적이 됩니다. 이파 끝 바로 아래 누가 봐도 뻔한 그 자리요. 그래서 저는 손절을 남들과 똑같은 자리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청산 맵으로 물량이 몰린 곳을 확인하고 그 구간은 피해서 잡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두거나 아예 다른 자리를 잡습니다. 뻔한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도 스탑 헌팅을 덜 당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끝날 것 같은 자리에 청산 맵을 보면서 스탑 헌팅이 나올 만한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포지션을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청산은 거래소의 숨은 고수익 사업입니다. 청산 수수료와 보험 펀드로 벌고 심지어 ADL로 돈 번 사람까지 끊어버립니다. 둘째, 그래서 거래소는 청산이 많이 일어나는 환경, 그러니까 높은 레버리지를 유지할 동기가 있습니다. 직접 조작인지 구조적 효과인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셋째, 모두가 거는 뻔한 자리는 청산 사냥의 표적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없는 시기에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익절을 짧게 잡고 파동과 RSI와 거래량을 같이 보고 손절을 미리 정하고 뻔한 자리를 피합니다. 이렇게 해도 당하긴 합니다. 근데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덜 당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